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10조차 1교시 물류 경영의 이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첫 번째, 물류의 이해를 파악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물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의 역할 무엇인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물류의 정의, 물류의 유래, 물류의 구성, 물류의 원칙, 물류의 필요성 살펴보고요. 또 물류의 발전, 물류의 발전 방향, 이어서 물류의 활용, 경제에서의 역할, 기업에서의 역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1장이에요. 먼저 물류의 정의, 물류란 무엇인가? 우리가 물류는 로지스틱스 이렇게 불러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물자를 공급하는 과정으로 장소와 시간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물자를 공급하는 과정, 즉 장소와 시간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고 운송하고 하역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통신 및 네트워크 등 정보 유통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고객에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물류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류의 정의예요. 우리가 물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과연 물류가 무엇이냐, 물류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고 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겠죠? 여러분, 물류에 대해서 정의, 물류의 목적 이해했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물류를 의미하는 로지스틱스, 물류의 유래예요. 물류를 의미하는 로지스틱스는 병참이라는 군대 물류를 말하는 겁니다. 병참. 어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물류라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서 군인들의 야영과 음식을 공급하고 말들의 먹이를 조달하는 장교를 그 당시 프랑스 말로 로지스티큐라 부르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틀릴 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군수 물자 보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물류가 새로운 학문으로 부각되었고, 이후 일본이 로지스틱스를 물류로 불렀다고 합니다. 라는 어떤 물류의 유래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보급로죠. 보급로. 먹어야 싸워요. 군인들도. 보급로가 중요해요. 아무리 특전사고 해병대고 7079 UDT라고 하더라도 이틀만 굶겨봐요. 굶겨놓으면 전쟁이고 뭐고 그냥 비실비실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급로가 중요하죠. 전쟁터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 그 역시 중요합니다. 그냥 숨줄을, 먹이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급이라는 거, 물류라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하고, 물론 전쟁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물류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물류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자 유통, 물류 구성 중에 하나가 물자 유통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를 유통하는 데는 운송시설이 필요하겠죠.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부대 설비를 제공해야 되고요. 이어서 운송, 차량, 선박, 비행기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화물 수송을 해야 되겠죠. 또 물건을 만들면 보관해야 되겠죠. 뭐 대규모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보관입니다. 물류를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하겠죠. 창고를 제공하거나 활용하여 물자를 직접 보관하는 거, 또 역시 물자 유통. 그 다음에 하역이에요. 물자 보관이나 운송을 위해서 하역 설비를 제공하거나 또는 직접 수행한다. 또 하역. 이어서는 이제 물건을 완벽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운송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필요하겠죠. 물자의 개장, 내장, 외장을 위해 포장 설비를 제공하거나 또는 직접 이용하는 걸 우리가 포장,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물류의 구성 두 번째, 정보통신 및 거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이란 인터넷, 전화, 우편, 메시지 등 주요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도로 수출 가면 인도 항구에서 이제 물건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대형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갑니다. 인도 땅이 너무너무 넓어요. 길도 안 좋아요. 가다가 방향도 잃어요. 뭐 내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대방 기업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여기 어딘데 어디로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고도 싶겠죠. 근데 통신이 안 된대요. 네, 전화가 안 터진답니다.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물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통신도 잘 돼야 되고 운송 시설도 좋아야 되고 운송하는 차량도 좋아야 되고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면 또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잘 어울려져야 돼요. 이어서 이제 거래 시설이 있습니다. 거래를 위해 필요한 장소나 설비도 제공되어 줘야 되겠죠. 이제 물류의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물류의 원칙이 무엇이 있니? 3S, 1L, S가 3개고요. L이 하나예요. 3S 1 원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 3S는 신속하게, 스피디, 안전하게, 세이프리, 확실하게, 셜리. 이제 1L, 적절하게, 로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스피디, 신속하게 필요하고, 로리, 적절하게도 필요하고, 셜리,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리,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물류의 원칙 3S 1 원칙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신속하게, 스피디, 세이프리, 셜리, 적절하게 내용들 한번 쭉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내는데요. 또 3S 1L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S자가 뭔지 잘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리, 또 세이프리를 또 소프트리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채점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세이프리하고 소프트리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는 안 헷갈립니다. 물류의 원칙 이제 7R 7R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라이트 커머디티, 적절한 제품, 라이트 타임, 적절한 납기, 라이트 임프레션, 적절한 인상, 라이트 어마운트, 적절한 수량, 라이트 퀄리티, 적절한 품질, 라이트 플레이스, 적절한 장소, 라이트 프라이스, 적절한 가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라이트 퀄리티도 필요하고요, 라이트 타임 필요하고, 라이트 플레이스 필요하고, 라이트 임프레션 필요하고, 라이트 프라이스 필요하고, 라이트 어마운트 필요하고, 맨 위에 보니까 라이트 커머디티가 있군요. 물론 제품이 일단은 좋아야 되겠죠. 네, 적절한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쭉 우리가 물류의 원칙 7R 원칙도 한번 쭉 해봤는데요. 이거는 7개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좀 어렵습니까? 글쎄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뭐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서너 번 보게 되면 머릿속에 쏙쏙 들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 물류에는 이런 원칙이 있군요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물류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물류 서비스가 과거에는 고객이 직접 거래처를 방문했지만 최근에는 물류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제품을 직접 배송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고객이 거래처를 방문해서 갖다 주세요, 어디다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전화만 걸어도 뭐 이메일로 이메일은 아닌가요? 문자, 네. SNS, 뭐 전화, 뭐 인터넷 주문하게 되면 물류업체가 고객이 요구한 제품을 직접 배송해 주죠. 요즘에 뭐 쿠팡 뭐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인공지능 AI, 3월 인터넷 IoT,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류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인해서 각 물류기업 사이에 제품 가격과 운송 비용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객들은 안전성, 보안성, 신속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주변에 물류, 글쎄 유통이 무엇인지 뭐 물류가 무엇인지 잠시 착각할 수 있겠으나 물류가 좀 더 큰 범위라고 보면 되겠죠. 네, 유통은 우리가 이제 택배 개념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뭐 다 통틀어서 큰 범위로 물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물류가 왜 필요하니? 물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쇼핑몰이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다양한 상품이 효율적으로 운송되고 있고요. 또 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주문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배달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통신, 정보통신 이용해서 주문을 하면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고객은 다양한 제품과 색상, 디자인, 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에 맞게 운송되어야 합니다. 제품 비싼 거, 중간 거, 뭐 저렴한 거 있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제품이 있겠죠. 색상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겠죠.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수가 있죠. 크기도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대중소 요구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운송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면 고객들이 매장에서 적시에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문을 했는데요, 배송이 늦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물건이 없는데요, 아직 공장에서 안 왔는데요, 아직 창고에서 안 왔는데요, 이렇게 배송이 지연되면 고객들은 적시에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은 적절한 재고가 창고 속에 보관되어 있고요,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즉시 배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또 적절한 물류 서비스는 고객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물류 서비스 하게 되면 뭘 만족하나요?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죠? 저렴한 배달비를 원하는 거겠죠. 따라서 기업은 자본 및 정보, 노동, 시설, 토지 등을 투자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감소가 가능해질 겁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류를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요, 다양한 정보도 투자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시설과 토지 등을 투자를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물류 비용은 감소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2장이에요. 물류의 발전 방향입니다. 앞으로 물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응답해야 되는 거겠죠. 물류의 발전 방향. 향후 물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5G, 3D 프린팅,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뭐 드론으로도 이제 물류를 하는 것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뭐 창고에서 드론한테 주소 딱딱딱 치고 배달 그러면 그 집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로 쫙 가든가, 네. 단독주택 같으면 네, 현관 앞에 딱 갖다 놓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져요. 과거 뭐 여러분들 뭐 짜장면 배달 산에 가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짜장면 집에 하게 되면 짜장면이 드론으로 네, 뭐 한 500m까지 산 500m까지 드론으로 딱 배달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김밥 사갈 필요 없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기 산 도봉산 꼭대기에서 북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짜장면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겠나 보여져요.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정보화 사회에서 향후 초연결 사회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과거의 소비자는 제한된 선택에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보망 발달로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품만 보는 것보다, 즉 우수한 제품, 소문난 제품, 뭐 시장 점유율이 많다라든가 광고 홍보하는 제품만 우리가 과거에는 알았으나 정보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또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물류의 발전, 앞에 페이지 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산과 소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개인마다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품종이라는 한 가지 제품인데 품종이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고객들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색상, 디자인, 뭐 크기 다 다를 테니까 다품종입니다. 조금씩 여러 개 만든다는 얘기겠죠. 과거에는 디자인이 많지 않고 그냥 한두 개만 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했어요. 내가 쓰는 제품, 네가 쓰는 제품, 아버지 쓰는 제품, 엄마 쓰는 제품, 옆집 누나가 쓰는 제품, 언니가 쓰는 제품 다 똑같은 제품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에 맞게 디자인, 색상, 크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 마인 회장은 물류에 대해서 속도보다 재고가 관건이다 라며 미래에 나아갈 5가지 방안, 물류의 5가지 방안을 신유통,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 신자원을 제시하면서, 따라서 물류는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라 스마트 물류를 연결하여 누가 재고를 더 줄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빨리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창고 속에 재고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류를 하다 보면 앞서서 창고 속에 항상 물건은 재고품은 있어야 돼요. 주문 즉시 물건이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주문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고량을 적절하게 조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재고량을 줄여라, 그런 얘기예요. 동네 과일 장소가 있고 생선 장소가 있는데요, 잘 팔리면 뭐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나서 물건이 상하고 썩으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손해가 보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류의 방향, 이제 물류 4.0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류는 과거 상품과 서비스의 단순 거래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앞세워 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4.0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류 4.0 시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요즘 물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옛날엔 전화 주문하면 가져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잖아요. 옛날에는 물류업체도 이렇게 전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물류업체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문과 동시에 거의 와요. 따라서 고객은 다양한 상품을 신속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배송받기 원하므로 향후 고객 위주로 서비스가 수행되면서 물류는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물류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물류 더욱 진보가 됐고 더욱 전문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업도 새로 또 떠올랐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물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옴니채널 구축. 이것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여기는 좀 유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선진 물류 기업은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옴니채널을 구축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혁신적으로 옴니채널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옴니채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을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류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려면 코로나가 언제 또 창출할지 모르니까요. 물류는 항상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둬야 되겠죠. 물류 기업은 운송 서비스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물류 산업은 조달, 생산, 운송, 보관에 이르는 모든 가치 사슬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가치 사슬, 여러분들이 아마 SCM을 공부할 수 있어요.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이 생산관리 공부하다 보면 아마 3학년 때쯤 공부하겠죠. 2학년 때 생산관리 공부하고 3학년 가면 조금 더 고급 과목으로 SCM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조달, 생산, 운송, 보관이 다 SCM이에요.
조달이란 거 이제 재료가 오겠죠? 재료가 공장까지 오는 것도 다 물류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운송을 해야 되겠죠. 또는 생산된 물건은 보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도 보관도 하는 것이고, 보관된 물건을 소비자가 주문하면 소비자한테도 운송을 하는 거겠죠. 이런 게 다 같이 사슬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 엮여 있다. 이렇게 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같이 사슬, 사슬로 다 엮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향후 물류 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물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더욱 물류산업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AI가 왜 필요할까요? 재고를 줄이는 데 필요하잖아요. AI야, 지니야, 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물건 몇 개나 팔릴 것 같으니 물건 우리가 몇 개 만들면 되겠니? 라고 해서 지니가 AI가 또 판단해 주게 되면 사람이 판단한 것보다 때로는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고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류의 이제 역할, 제 3장 물류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를 어떻게 활용해요? 물류는 제조업은 물론이고 정부, 은행, 병원, 학교 등 모든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뭐 학교라고 물류가 필요 없진 않잖아요. 학용품, 학교에서 필요한 뭐 생필품 등등. 뭐 중고등학교 점심에 필요한 뭐 갖가지 반찬 재료들 또 사와야 되겠죠. 그런 거 있겠죠. 네. 물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품은 물건이 보이는 거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네. TV 고장났어요. 그럼 와가지고 서비스 고쳐주겠죠. 그것도 하나 이제 물류 서비스로 봐야 되나요? 네. 뭐 부품이 고장났으면 또 부품 가져와서 또 고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생산자는 물류를 통해서 원제품, 원료, 부분품, 재고품, 완성품 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또 물류는 고객에게 시간과 장소의 효율성과 경쟁 우위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A 사이도 한번 주문해봤고 B 사이도 주문해봤는데 A사는 이틀 걸리고 B사는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짜리 가능한 빠른 곳에 여러분들은 주문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류는 제품의 운송을 포함하여 포장재,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죠? 오늘 공부하는 물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친숙한 것이라 이해가 빠를 것이라 믿습니다. 창업을 하고 사업하려면 물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겠죠. 앞으로 시대는 물류 시대예요. 물류는 네트워크 내에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물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는 기업의 비용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 물류가 필요하겠죠. 항상 보급이 이루어져야 돼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일을 하니까 항상 물류로 필요하겠죠. 오전 끝나면 도시락 시키면 도시락이 와야 점심 먹고 점심 먹어야 일이 또 이루어지겠죠. 물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한 이동을 용이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운송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운송을 잘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물류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소 효용과 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이동 중이거나 다른 판매처에 있어서 구매할 수 없다면 장소 효용은 발생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겠죠. 또 고객이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형식 효용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장소 효용이 있고요, 형식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장소 효용, 형식 효용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아마 검색해서 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업회사 역할인데요.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개업자, 소비자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죠. 기업이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은 여러분들 소비자죠? 물건이 쭉 가잖아요. 판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판매 가격에는 생산 가격 플러스 물류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생산 가격은 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많이 감소시키고 있고 감소시킬 만큼 감소시켜 놨는데 앞으로 싸움은 물류 비용의 싸움이에요. 물류 비용. 누가 물류 비용을 많이 효율적으로 줄이느냐 그 싸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사피, 제품, 가격, 광고, 장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물류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피에 포함되겠지만 특히 장소도 우리 주변에서 대리점이 있다라든가 우리 주변에 에이스 센터가 있다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판매처가 있다라든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더 신속하고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 있어요. 물류 서비스가 있어요. 기업 성과가 있어요. 고객 만족, 기업 성과, 물류 서비스는 서로 그 연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객이 만족하게 되면 기업 성과가 좋아질 것이고 기업 성과가 좋으면 물류 서비스도 좋아지겠고 물류 서비스가 좋으면 고객 만족할 것이고 고객 만족되면 기업 성과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서로 다 이렇게 돌고 돌 텐데 서로 연관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류 서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서비스는 제품, 가격, 광고, 장소가 중요하고 고객 만족은 소비자, 중개업자, 생산자에 대한 또 요인들, 변수들이 있고 기업 성과를 쭉 보니 총 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고요.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필요하고요. 수익률 극대화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그 물류 세 가지 요인 관계를 보게 되면 물류 서비스, 고객 만족, 기업 성과 요 세 가지 요인들 어려운 사항 없으니까요. 요 기업에서 역할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에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류의 유래, 물류의 중요성, 필요성 살펴봤어요. 우리가 군대 여러분들이 가시면 보급이죠, 보급. 네, 그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바라보는 물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급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입는 거, 먹는 거, 살아가는데 모르면 필요한 것들, 생필품들이 다 보급돼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급이 안 되면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만큼 군대에서 보급의 중요성,
일반 사회에서는 물류의 중요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보급이 뭔지 잘 모르시면 군대를 여러분들이 입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